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정말 공무원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90년대까지 지금보다 쉽게 공무원이 되셨던 분들이 윗자리에 앉으면서 신입 직원들 위해 군림하다 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15를 떼고 정식 임용된 공무원이 감사하다며 상사들에게 떡을 돌리는 관행 때문에 한 여자 공무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백설기만 돌렸다고 하는데 옆 팀 팀장이 받자마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받아놓고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걸 봐서 밤새 울기도 했다고 하고, 과장 모시는 날, 국장 모시는 날이라는 이상한 날을 만들어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점심을 사줘야 하는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사주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정말 고여있는 조직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상한 문화들은 이제서야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레전드가 되었던 공무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발령 받자마자 무단 결근한 신입 9급 공무원입니다. 물론 고인물 공무원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오자마자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도 있는데요. 동두천에 36살에 신규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3월에 입사하여 7월까지 약 20여일을 무단 결근했다고 합니다. 숙직 근무 때도 그냥 자리를 비우고 민원을 신청해도 대응을 하지 않다가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깜빡했다고 변명까지 하는 등 정말 월급 루팡을 처음부터 보여주는데요. 결국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는 이때 이후로 인적성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하네요. 다음은 즉석떡볶이 배달 갑질 공무원입니다. 보통 엽떡 같은 거 배달시키면 이렇게 조리가 되어서 오지만 즉석떡볶이는 이런 식으로 비조리 형태로 와서 직접 끓여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2019년엔 즉석떡볶이 배달 누구 잘못일까요?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옵니다. 야근 중에 즉석떡볶이를 시켰는데 생재료에 소스만 배달되었다는 건데요. 비조리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주문했지만 당연히 버너도 같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볶이 집에 전화를 걸어 버너를 대여해 주거나 조리해서 다시 배달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떡볶이 집에서는 거절하였다고 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문한 곳이 공공기관이라며 알아서 버너 있는지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답정너스러운 글을 올리는데요. 결국 근처 사는 직원이 버너와 냄비를 가지고 와서 먹었다며 버너가 당연히 올 거라고 알고 주문한 본인이 이상한 거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상한 건데요. 그러면서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교묘하게 젓가락 포장지로 상호명까지 보이게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초밥까지 시켜 먹은 거 보면 야근이 아니라 거의 야유회 분위기인데요. 실제 업주분이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본인 응대가 그렇게도 불쾌했냐며 당신 기분에 의해 누군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거 생각 못 해보셨냐며 지금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큰일 났음을 느낀 공무원은 업주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상호가 노출 안 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노출이 되었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찌질하게 본인이 업주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며 통화 내역까지 올리는데요. 오히려 상호가 노출되는 바람에 해당 시청이 영주시청으로 밝혀지면서 영주시청 홈페이지는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로 넘쳐나게 되었고 아예 홈페이지가 마비까지 됩니다. 심지어 시청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건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기도 한데요. 안 그래도 공무원들 지문만 찍고 놀다가 퇴근하면서 수당 받아가는 걸로 말 많이 나오던 상황에서 제대로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영주시에서는 영주시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 절차를 받게 되었는데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결국 청구가 기각되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본인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인천 갑질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절대로 안 알려주네요. 다음은 사기로 상 받을 뻔한 경찰관입니다. 2015년에는 신입 순경이 기지로 지명 수배범을 잡았다는 뉴스가 전국을 도배합니다. 신입 경찰관이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접근하여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경찰관이 범인 잡은 게 왜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경찰은 해당 내용을 엄청나게 홍보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인터뷰까지 하면서 범인을 잡은 그날을 재현까지 합니다. 충북경찰청에서는 해당 순경에게 표창까지 준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KBS 기자가 이를 파고들어 CCTV 풀 영상을 확보했는데 진짜 범인을 잡은 날의 화면에는 다른 경찰관 2명이 잡아가는 장면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웅 경찰관은 현장 어디에도 없었다는데요.
결국 해당 지구대에서는 선배의 배려로 표창이라도 챙겨줘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실토합니다. 사실 해당 경찰관은 위에서 시킨 대로 인터뷰를 하고 재연까지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주작을 경찰이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한 경찰은 또 있는데요.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경찰입니다. 2019년 일인데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은 한 여성에게 갑자기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까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라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안 괜찮았을 텐데요.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이 문자를 보여줬고 남친은 국민신문고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카톡 캡처를 올리면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되고 세월이 흘러 결국 징계 뉴스도 나오는데요. 견책이라고 하는 경찰에게 가장 낮은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은근히 많은데요. 수능 시험 감독을 나갔다가 수험생 응시 원서를 보고 거기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한 교사도 있었는데 당연히 해당 학생은 고소를 했습니다. 이분도 1심은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네요. 해당 학생은 연락을 받고 무서워서 이사까지 갈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무서워서 수능도 못 칠 것 같습니다. 한 복지센터 공무원은 한부모 가정 어머니 16명에게 전화해서 후원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찝적대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도 하고, 한 시청 공무원은 자가격리 중인 여성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찍은 동영상들을 자가격리 여성에게 마구 보냈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여성이 이를 언론에 제보하자 본인이 영상 제작에 취미를 가지고 있어 보냈다는 아무도 못 믿을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슈퍼맨 소방관입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의식을 잃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감천 터널을 지나가던 모닝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차는 1차선과 2차선을 오가기도 하고 터널 내부 벽에도 충돌했다는데요. 마침 그때 한 소방관이 출근을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하자마자 그 차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무리 경찰라도 성인 남성 한 명이 시동 걸린 차를 막아서는 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데요. 운전자가 악셀이라도 무의식 중에 밟기라도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 차는 멈췄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도움을 줘서 해당 운전자를 깨우고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는데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교통 정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2주 정도가 지난 후에야 언론을 탔는데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도움을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LG 의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계룡대 주점 사건입니다. 요즘 공군 20 전투비행단 뉴스로 하루하루가 정말 열받는데요. 군인들이 이렇게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건 정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계룡시에는 육해공 3구대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가 있는데요. 대학교 이름 같지만 군사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드림 직장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오히려 장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꼰대 문화는 많이 덜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2007년 MBC에서는 정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를 내는데요. 바로 계룡대 도우미들을 고용한 주점이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군부대 안에 이런 코스모스 클럽이라고 하는 영업장이 있었던 것인데요. 손님으로 위장해서 가니 다른 예약 손님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업장이 한 개가 아니라 또 다른 영업장에 가서 도우미의 인터뷰까지 하는데요. 한 장교는 코스모스를 갔다가 장군들이 있어 민망해서 다시 나왔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모든 운영비가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군 검찰은 김세희 기자를 초소침범죄와 군사기밀 유출죄 혐의로 입건하여 일반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계룡대 안에 있는 이런 영업장들이 안보시설이라는 논리인데요. 얼마 전에 군인들 부실급식을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 전국에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군 골프장만 32개나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대 책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군대 내에서 내부 고발자를 대우해주는 정책이라도 생기면 진짜 우리나라 군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데 1급 기밀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노답입니다. 적어도 이번 공군 사건은 명명백백히 처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